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입니다. 지금 가천대학에서 경찰학, 행정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스파이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산업 스파이를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이 보호를 잘 해줄 것인가, 이런 정책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 스파이란 무엇이냐? 이제 산업 스파이 하면은 산업하고 스파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건데, 그래서 스파이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간첩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원래 이제 동사로 보면 멀리서 관찰한다, 뭐 염탐한다, 몰래 쳐다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업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기술이라고 하는데,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이런 것들을 몰래 훔쳐보고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산업 스파이입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이걸 산업 스파이를 정의할 때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방법이라든지 판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경영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거예요. 유출. 그럼 부정한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훔치는 거.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사이버 공간상에서 스파이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해킹 같은 거, 피싱 같은 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빼내가는 것이 산업 스파이입니다. 근데 이 산업 스파이를 왜 하느냐? 사실 산업 스파이 하는 사람들도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산업 스파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기술을 개발해요. 개발하려면 연구원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구원 채용, 인건비, 개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줄이자는 거고, 그리고 시간을 좀 아끼자. 자, 10년, 20년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나는 하루면 훔쳐올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빠른 건가요? 기술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한데, 이 경쟁 속에서 뛰어넘을 수 없다. 추월할 수 없다. 그런 때는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또 스파이를 많이 합니다. 국가는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국가의 기술, 국방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산업 기술 이런 거를 탈취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기술이나 서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영업비밀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 대상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업비밀 범위를 너무 넓혀놓으면 모두가 다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돼요. 비공지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경제적 유용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비밀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 관리성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수사해서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비공지성은, 그러니까 비밀로 관리를 하면서 이걸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공지성은. 그러니까 특허로 뭐 내놨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 팜플렛을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논문에 발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것은 이미 공지가 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제적 유용성은, 사실은 뭐 회사에서 하는 활동들은 되게 유용성이 다 있어요. 가치가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패한 기술, 연구 개발하다가 실패했어요. 그것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개발할 때 그 방법을 쓰면 돈을 많이 투자했을 텐데 또 실패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경제적인 유용성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요. 기술 개발 단계인데 다음에 내년에, 후년에, 10년 뒤에 뭐 계속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 그 기술도 미래 가치를 인정을 해줍니다. 경제적인 유용성은 꼭 현재 가치만은 아니다. 실패한 가치도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비밀 관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찰 수사할 때라든지 법원에서 재판에서 대개 수사를 못한다든지 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유가 비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비밀 관리를 잘 하려면 첫째, 이게 비밀이다. 서류가 많이 있잖아요. 설계도 많이 있고 또 파일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비밀이다라고 분류를 해서 거기에 이거는 비밀이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비 뭐 이런 표시를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을 했어야 된다. 아무나 볼 수 있었으면 이건 비밀이 아니다. 회사원들이. 그리고 회사원들한테 이거는 비밀은 유출하면 안 돼. 서약을 받아서 비밀 유지할 의무를 부과해 놓고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회사원들이 다 저거는 비밀이고 비밀은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비밀이 유출됐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파산까지 갑니다. 이 회사는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평판이 뚝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이 싹 빠져나가요. 자본 이탈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개인 기업들도 이제는 기술 탈취 경쟁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것과 비슷하게 기업 탈취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투자해봐야 소용없어. 지금부터 투자 안 할 거야. 지금부터 남의 기술 내가 빼올 거야. 외국 가서 기술 빼올 거야. 이런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의 이런 그 기술 탈취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완전히 붕괴게 돼요. 붕괴되면 사회가 부정 경쟁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핵심 기술, 첨단 전략 기술 또는 방위 산업 기술, 산업 기술 이런 게 유출된다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겠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또는 대기업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은 사실은 기술 개발해서 먹고 살기 바쁜 거에 현실이에요. 기술 투자 개발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보안 비용을 대량 보안을 하기 위해서 산업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때요? CCTV도 설치해야죠. CCTV 설치해놓고 관제라고 해요. 항상 24시간 보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메일 전부 감시하고 SNS 전부 들여다보고 있어야죠. 그 인력 시설 투자 비용 또는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막대합니다. 조그만 기업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산업보안 인력, 그러니까 산업보안 관리사라고 하는데 이런 관리사를 양성을 하고 이 사람들 무료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이렇게 회사들 기술 관제를 해주고 이 사이버 침투라든지 또는 사이버 침해로 인해서 기술을 빼나가는 것들을 원격으로 감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돼요. 지금 이제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이거를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를 2차 가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고를 받을 때도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해준다든지 경찰서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형사 재판을 하면서도 검찰이나 재판정에서 이게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해요. 재판에서 기술을 공개를 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술을 정확하게 거기에서 발언하지 않도록, 또 서류가 재판정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재판 절차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공정한 형사처벌 통해서 그 산업 스파이들에게 어떤 산업 스파이 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처벌된다는 공포심, 이런 것들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공정하게 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살펴봤는데, 산업 스파이란 무엇이냐, 또 산업 스파이 대상이 되는 영업 비밀이 무엇이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봤고, 개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보안의식 교육을 해줘야 되고, 보안 관리사를 양성을 한다든지 관제를 지원을 해서 이 개별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 재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가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괜찮았나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